제가 인사부터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현대종료 개발을 담당하고 있는 김현우라고 합니다. 잘 부탁합니다. 우선 이걸 이제 의견을 듣는 건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농가에서 원하는 게 과연 뭔지를 알아보고 싶어서 제가 이 질문을 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시작하면서 처음 설명을 드려야 될 게, 이건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 그러면은 제가 이 말씀드리고 싶은 건 맨 첫 번째 페이지 보시면 여기 이 조대한 박사라는 분이 우리나라에서 지금 최고로 가고 있는 박사님이에요. 자, 이분은 어떤 분이냐 그러면은 이분 저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가는 서울대학 졸업하셨어요. 서울대학 나와서 박사학위까지 받고 그 다음에 처음에 흥농종묘 근무를 했어요. 그 다음에 흥농종묘가 옛날에 우리 IMF 당하면서 흥농종묘가 무너지면서 저쪽 멕시코에 있는 세미니스라는 회사가 흥농종묘가 넘어갔어요. 그래서 이분이 멕시코 애들 밑에 일하기 싫다고 해가지고 도망 나온 데가 사카다 코리아라는 회사로 왔었어요. 그래서 저도 사카다 코리아 20년 근무했고 조대한 박사도 20년을 같이 근무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나이가 이제 정년을 지나고 나니까 그래도 그 외국 회사에 근무하는 것보다 마지막은 한국 회사에서 근무를 하고 싶다 해고 저하고 같이 현대종묘에 왔어요. 와서 만든 고추가 지금 오늘 제가 설명드리려는 에칼탄, 그 다음에 복합 104, 그 다음에 칼탄 농장 이 세 가지 품종이에요. 일단 이분은 어느 누구한테 물어도 대한민국 최고의 육종하는 사람이에요. 고추종. 자, 그 다음부터 그러면 이제 이것부터 설명드릴까요? 아까 병해가 이게 최고 처음 나왔어요. 병에 관한 칼라병이나 단접병에 강하고 바이러스에 강한 품종이 있으면 좋겠다. 자, 그럼 여기 칼라병에 관리하는 매개충이 뭡니까? 정체벌레죠. 정체벌레. 단접병에 관리하는 거는 매개충이 없죠. 단접병은 우리 저 고추밭에 단접병이 다 있습니다. 요놈이 겨울 되면은 저 땅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봄되면 또 튀어 올라오고 이거는 우리가 다 가지고 있는 거고, 칼라병은 이게 충이에요. 총체벌레죠, 그죠? 총체벌레는 약발을 잘 안 먹습니다. 약을 치면은 옆밭에 또 도망가 버리고, 옆집에서 약 치면은 또 내 밭으로 또 도망오고, 그래서 이거는 참 방제가 힘들어요. 자, 그리고 지금 이제 PLS법이라 그래가지고 옛날에는 아무 농약이라도 막 쳤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지금은 그게 그 약을 어떤 데 치라는 그 허가를 안 받으면 아무 약이나 못 쳐요. 자, 그러다 보니까 약 치는데도 우리가 농가에서 치는데 상당히 여러 가지 제약 조건이 많아졌습니다. 자,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약을 치려고 그러면은 약값이 어떻게 됩니까? 비싸죠. 약값 비싸죠. 약값 비싼 것도 비싸지만은 약을 치는 사람은 또 어떡합니까? 인건비는 자꾸 올라가죠. 자, 그래서 이 칼라병이나 단접병 내병계 여기 제가 소개드릴 이 품종들이 약을 전혀 안 치면 안 돼요. 내병계라 하더라도 약을 쳐야 돼요. 그럼 일반적으로 고추를 갖다가 고추한테 약을 치려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면은 예를 들어서 5번 지역에 따라서 약 치는 횟수가 다 다르기 때문에 어느 기준이 없습니다. 한 5번 쳐야 된다 그러면은 이 품종들은 한 3번 정도만 치면 돼요. 2번을 약값하고 인건비를 절약을 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 다음에 칼라병도 그렇고 단접병도 그렇고 심었는데 칼라 단접 복합 내병이라고 그랬는데 옆집 밭에는 칼라 단접병이 안 걸렸는데 내 밭에는 걸려요. 그런 경우 많죠. 품종에 따라서 칼라병, 단접병도 내병성의 차이는 분명히 있어요. 자, 그러면 칼라 탄저가 우리가 안심할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그런 품종이 뭐냐,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나중에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럼 바이러스라는 건 여러 가지 바이러스는 종류가 많아요.
CMV, TMV 여러 가지 바이러스들이 많은데 이런 병에 강한 놈은 그것도 강한 소지가 많고 품종에 따라서 이건 차이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너무 바글바글 동일하게 내병성이 있지만은 바글바글하게 하늘에 많이 달려갖고 몸이 제대로 못 크고 비실비실하게 크면 또 걸릴 확률도 또 높아지는 게 이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사람들 몸이 약한 사람은 감기 잘 걸리잖아요. 몸이 튼튼하면 감기를 그냥 극복하고 넘어가거든요. 그러니까 튼튼한 놈은 좀 덜 걸릴 그게 있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한국에서 판매하는 모든 고추에 바이러스 내병성은 나름대로 다 들어가 있어요. 다 들어가 있는데 내변성 정도도 분명히 품종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제 이걸 보시고 이거 설명을 드리면은 자, 에아칼탄 있죠. 자, 지역적으로 빠른 걸 좋아하는 지역이 있어요. 대신 그렇게 하절에 집중 착화되면서 바이러스 내병계 단전 내병성이 들어가 있지만은 나무가 제대로 초기에 활착이 제대로 안 된 상황에서 보통 조생은 하주부터 발발 다 죽어라 버리니까 고추에다 양분을 공급을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자기 몸 자랑을 못하니까 몸이 크다가 마는 거예요. 크다가 말이 딱 땅에 붙었으니까 그때 바이러스나 이게 붙으면은 바이러스 내병성계인데도 불구하고 바이러스 걸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게 아주 환경 조건이 재배 조건이 옛날에 우리가 이 언제 되면은 고추 음식하고 언제 되면은 약 주고 이게 다 되는데 지금 날씨가 세상이 이상해지고 날씨가 정말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느 누구도 내년 날씨를 예측을 못하는 상황이 되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작은 나무를 기본적으로 빠르면서 하절 집중 착과에는 상당히 해에 따라서 이 굴곡이 심할 수가 있어요. 좋은 조건이면 많이 따고 좋은데 아닌 조건 올해같이 정식하고 나서 날씨가 온도가 확 떨어져 추웠죠, 그죠? 추웠고 특히 경북은 계속 가물었어요. 그래서 논에 내가 밭에다 물을 줄 수 있는 집은 조금 낫고 그러지 못하는 데서는 나무가 딱 땅에 붙어가지고 한 번 따면 딸 게 없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이런 상황도 극복해낼 수 있는 기본적으로 체력이 좀 강한 놈이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만든 게 이 품종이에요. 지금 현재 한국에 나와 있는 모든 고추 중에서 가장 빠른 고추예요. 가장 빠른 고추가 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전국적으로 가장 많이 재배하는 게 그러니까 왜 그런 조생 쪽이 계속 요새 우리 입에 오르내리냐 그러면은 고추 시세가 처음으로 딸 때는 고추 시세가 좀 높다가 나중에 고추 시세가 뚝 떨어진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남보다 한물 먼저 따는 게 좋다 그래갖고 전부 조생계통으로 다 쏠려버린 거예요. 쏠려버렸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삼겹살 좋아하시죠, 그죠? 삼겹살 좋아하십니까? 좋아하시면 손 들어있어, 손을. 자, 삼겹살도 우리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대패 삼겹살도 있고 대패 삼겹살 하니까 좀 풍미가 없다. 그냥 좀 두텁게 썰어주세요 하는 게 있잖아요. 그럼 대패 삼겹살은 판에 딱 올리면은 딱 올려갖고 하나 둘 셋 뒤집어갖고 먹으면 돼요, 그죠? 대패 삼겹살은 빨리 익죠, 그죠? 근데 육즙을 느끼려고 조금 두껍게 만들면은 이러면 익히는데 시간이 좀 걸려요. 그래서 대부분 보면은 극조생 계통들이 과피가 얇아요. 얇은 놈이 빨리 착색이 돼요. 그렇습니다. 근데 과피가 얇다 보니까 수량성에서 약간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왜냐하면 따도 무게가 안 나가니까. 그래서 땅을 따는 기분은 좋은데 나중에 무게 달아보면은 무게가 너무 안 나간다 그러고 그 다음에 그런 계통의 문제가 뭐냐면은 금가를 해놓았을 때 쪼글쪼글 많이 생겨요. 그 어깨 부위가 이제 쪼글쪼글 생겼습니다. 쪼글쪼글. 그 다음에 제대로 빠르니까 막 따다 보니까 위에 착색이 안 된 걸 따면은 우리가 희나리진다 그러죠. 희나리지는 그런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이 품종은 단점을 보완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만들었으니까 단점을 가장 잘 알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걸 그거보다는 약간 두껍게 만들면서 전체 두껍게 만들고
착과성이 좋으면서 나무가 힘이 좋게 만든 게 이 품종이에요. 그리고 이 품종은 우리나라에 나와 있는 칼라병, 단제병에 대해서는 가장 강한 그룹에 들어가요.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완벽하게 야간초도 칼라 단저를 잡을 수 있는 품종은 전 세계에 없어요. 없는데 대신 다른 품종보다는 훨씬 걸리는 게 늦다는 거죠. 더 잘 견딘다는 거. 그래서 보통 보면은 특히 칼라병이 두고 단제병 때문에 우리 농민들이 맨날 약품 들고 살지 않습니까? 그죠? 비 오기 전에 치고 비 오고 나서 치고 계속 하지 않습니까? 그죠? 단제병 이거는 단전 내병계 중에서도 저희들이 농장에서 연구소에서 재배 시험을 반복해갖고 쭉 각사 대표 품종을 다 심어놨어요. 심어놨는데 다 단전 내병계 그런 게 있다 그러는데 실제로 해보면은 단제병에서도 품종 간의 차이가 많이 발생돼요. 그래서 그 뭐냐 그러면 저도 이제 우리 연구원 우리 조 박사한테 들은 이야기고 여기도 우리 저 동화동 박사예요. 고추 육종도 하고 들어보면은 단제병이라는 큰 덩어리가 하나 내병성 덩어리가 하나 있으면은 거기에 보조를 해주는 새끼 단제병 내병성 그 인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품종은 큰 덩어리 하나만 여기에 고추에 접목을 시킨 품종이 있고 그 다음에 어떤 품종은 여기 새끼까지 알뜰하게 다 챙겨서 내병성을 집어넣은 품종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품종과 큰 덩어리 하나만 넣어놓은 그 내병성 품종과 새끼까지 다 집어넣은 내병성 품종은 분명히 고양이 나가면 차이가 발생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품종은 그럼 뭐냐? 넣을 수 있는 단전 내병성은 다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단전 내병성도 가장 강하다라고 보시면 되고 칼라 내병성 이거는 우리나라 칼라병도 보면은 카피 해가지고 나무 거 일 빼가지고 이래 내병성 넣은 품종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오리지널을 원 칼라 내병성 제대로 된 걸 쓴 거는 조대한 박사가 우리나라 최고예요. 이분이 최고이기 때문에 이분이 만든 품종은 분명히 칼라병 단제병 걸립니다. 걸리지만은 다른 품종보다는 덜 걸립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고추 중에서는 가장 단저 칼라에 강하고 바이러스도 강한 품종이 에어칼탄. 그리고 숫기도 거의 우리나라 고추 중에서 가장 최고 빠른 쪽이에요. 빠른 쪽인데도 약간 더 두꺼우면서 전체적인 수량 지수도 제가 볼 때는 아주 얇은 그런 품종보다 최소한 한 2배, 한 20% 정도는 수량 지수가 훨씬 높은 거예요. 그리고 말했을 때 건강 품질도 아주 좋은 쪽.